네,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야, 진짜 간만에 아주 시원시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으로 치면 2023년도, 24년도 슈퍼 대상승장에서 한 번씩 나와줬었던 그런 흐름이 오랜만에 좀 보여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반갑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미친 거래량이 나와버렸어요. 1빌리언입니다. 미친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뭐 들어가 있고, 뭐 순간적으로 꼭대기에 들려가지고 좀 물려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혼재된 상황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각각의 지금 흐름과 해석들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뭐 가격 상승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가 역대급 엄청난 거래량, 비교가 안 되죠. 그냥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월봉으로 봐볼까요? 월봉? 없어요. 엄청 옛날에 이때 당시에 만들어놨었던 그 구간 이후로, 이건 2022년도입니다. 거의 4년 만에 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뽑아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막상 또 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까 월단이었으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이 구간에서 결국엔 이건 하루 만에 뽑아낸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역대급 거래량, 역대급 물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땐 그냥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이걸 발견했다? 그냥 바로 그냥 머릿속에서 이걸 연결시키세요. 뭐라고? 아, 너 역대급 변화 앞두고 있구나. 너 역대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구나. 이걸 그냥 기본 토대, 기본 그냥 기조 골조로 가세요. 그냥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변화를 알리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변화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보통 변화라고 하면 좋게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화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냐면, 우선 거래량의 기본 원리는 제가 누차 자주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있었으면요, 매도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는 교환이에요. 한쪽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과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량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 정도 물량이 만들어질 수? 봐봐요. 여태까지 가능했으면 그게 자주 나왔겠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물론 일반인의 물량도 이제 결국 상승의 나옴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오버하게 나온 경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촉발시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같은 물량이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우리보다 훨씬 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과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말로 표현을 하면 뭐 세력이니 뭐 고래니 뭐 상어니 뭐 주포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건 그냥 단어, 그냥 은유적인 단어인 것 뿐이고, 어쨌든 훨씬 더,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까놓고 얘기하면 가장 강한 힘은 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그게 아니면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강한 건 돈이고, 어쨌든 그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의 관점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고 중요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수자가 있고 어쨌든 매도자 쪽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걸까?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걸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이거를 분간해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상패주랑요, 급등주는 정말 시그널이 차이가 안 나요.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이게 상패주일 수도 있고 급등주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런 큰 리스크를 걸면 도박을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저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쪽에 손에 들어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행동 패턴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물량이 움직였는데, 만약에 산 쪽이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 움직였는데, 얘네들도 사람이에요. 어쨌든 결국에는. 그러면 한계 밑으로 빼는 짓거리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그 난리가 나는데, 이 정도 물량이 움직였다면 이 사람들 관점에서도 쉽지 않은 물량이에요.
근데 과연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신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력이니 주포니 고래니를 너무 신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창조주처럼 세상 모든 건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도 모든 대외 변수를 전부 다 자기가 통제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절대 한계 밑으로 빼는 짓은 하지 않아요. 그걸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개미 털기니 뭐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짓 자체도 그렇게 한계를 변수를 어마무시하게 늘려가면서까지 한계를 비틀어가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래량을 뽑아놓고 나서 이 이후의 반응을 가지고 이게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판단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은 어쨌든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최근에 우리 이 업비트에서 상패된 거 뭐 있죠? 스톰엑스 있어요. 스톰엑스. 이 스톰엑스도 똑같은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금방 밑으로 빼버렸어요. 깊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유의 종목 뜨고 거래 종료 지원됩니다 하면서 엄청난 대하락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런 종목들은 여기서 바로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충분해요. 대응할 수 있는 이 한계 지점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지지만 않는다면 이 물량은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깨져버리면 바로 카멜레온처럼 바꿔가지고 바로 정리해버린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는 거죠. 즉 여기서 어쨌든 지금 이 거래량이 터졌고 우리는 이제 이후 반응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뭐 주포 세력 고래가 우선은 산물량이라고 해석을 하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 다만 혹시 눌림이 나왔을 때 이 밑으로 깨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판물량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깨달음을 얻고 바로 정리를 해버리셔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겁을 들이면서 설명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한 번에 지금 이중바닥형 돌파 패턴을 만들긴 했거든요. 이게 보통 상패로 이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V자로 순간적인 강력 거래량을 터트린 다음에 그냥 이대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해요. 이렇게 저점을 잡는 신호를 애초부터 만들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 중에 가장 그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기는 해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 뿐이고 다만 이게 지금 어쨌든 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거의 한 80%지 않나 80% 이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확률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20%는 아까 말씀드린 것 토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건 장기적 관점이에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10중 8구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거래량이라는 거는 힘이에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썼다면 분명히 눌림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에너지 썼으니까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했으니까 다시 뭐예요? 운전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분명히 높은 확률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 확률상은 분명히 눌림이 나올 거고 어차피 지금 여기 자리까지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 근처 내외 부근까지는 조정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된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분할익절 정도는 좀 해주시고 나머지를 보시는 게 여러분 심리를 가다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눌러줬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타이밍들에 공략을 하셨을 때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도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인 1,5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여기서 분할익절 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 정도 파동값이 넘어가는 자리인 6,500원까지 가능성이 열릴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잘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